이강인이 유럽클럽 랭킹 4위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현재 소속팀 수준에 만족하지 않을 정도로 한층 성장할 수 있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아시안컵에서의 맹활약으로 이강인을 향한 찬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번엔 프랑스 매체에서의 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PSG의 히트작이라며 치켜세우는 프랑스 매체의 보도에 대한 내용부터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SG는 지난 15일 한국이 바레인을 상대하는 이날 프랑스 랑스에 위치한 볼라르트 들렐리스에서 열린 랑스와의 리그앙 18라운드 원정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PSG는 아시안컵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출전으로 대표팀에 소집된 이강인과 하키미 없이 경기를 치렀지만 음바페의 한 골 한 개의 어시스트 맹활약과 함께 변함없는 경기력을 과시하며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랑스전 이후 기자회견에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출전한 하키미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모로코 대표팀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하키미는 레알 마드리드와 인터밀란을 거쳐 지난 2021년부터 PSG의 핵심 측면 자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르트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하키미의 부재에 대해 짜증을 냈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하키미의 공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강인은 이라고 반문한 후 캠펜베와 멘데스도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선수는 슈크리니아르도 있다. 왜 나에게 그런 것을 묻는지 모르겠다. 나는 감독으로서 현재 함께하고 있는 선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내가 불평할 이유는 없다. 하키미 등은 팀의 핵심 선수가 맞지만 지금은 이곳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키미의 질문에 대뜸 이강인을 언급하며 짜증을 표현했지만 결국 핵심 선수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핵심 선수의 공백에 대한 것이었고 거기에 이강인을 언급하며 핵심 선수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선수들을 존중하고 집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도 있었지만 이 질문을 통해 PSG의 하키미 등과 같은 핵심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입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강인을 극찬했는데요. 지난 4일 열린 프랑스 슈퍼컵에서 이강인의 결승골과 함께 투르즈를 꺾은 이강인은 어디서든 활약할 수 있는 선수다. 이강인은 오른쪽 측면에서 많은 공간을 활용했다. 선수 교체 없이 플레이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수다.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또 한 번 언급하며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현지 매체들은 아시안컵에서의 이강인의 활약에 대한 극찬도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퀴프는 이강인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프랑스 매체 옹즈는 이강인이 폭발적인 활약을 펼쳤다. 눈부신 멀티골을 기록했다며 활약을 조명했습니다. 매번 주관적 악평을 쏟던 르파리지앵도 이날은 호평을 전했는데요. 이강인이 화려한 멀티골을 기록했고 한국은 아시안컵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이 PSG의 최고 히트작이라는 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거한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은 그야말로 복덩이입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을 앞두고 스페인 마요르카를 떠나 PSG로 이적했습니다. 이적료는 2,200만 유로 320억 원이었습니다. PSG는 지난 2017년 바르셀로나에 네이마르를 영입하면서 세계 최고 이적료인 2억 2,200만 유로 약 3,235억 원을 지불한 구단입니다. 선수 이적료에 거금을 쓰는 PSG 입장에서는 큰 이적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역대급입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가 떠났습니다. 이들이 떠난 건 PSG의 경기력적인 이탈과 함께 마케팅 수익적인 손해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고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선수들입니다. 티켓, 유니폼 판매 등 마케팅적 부분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한 선수들입니다. 이 둘이 동시에 떠났습니다. PSG의 마케팅 수익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큰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수입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강인인데요. 이강인의 마케팅적인 효과가 메시와 네이마르 이탈에 대한 손실을 거의 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랑스의 르텐스포르트는 PSG가 메시, 네이마르보다 더 나은 선수를 찾았다. 지난 여름 PSG는 스타로서의 위상과 마케팅 측면에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메시와 네이마르를 내보냈다. 이후 2,200만 유로의 이강인을 영입하면서 PSG는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또 메시, 네이마르 이탈로 인한 수익적인 손실도 거의 보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강인이 PSG에 합류한 이후 메시와 네이마르를 마케팅 차원에 있게 만들었다. 관건은 이강인이 메시와 네이마르가 그랬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이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RMC의 다니엘 리올로 기자 역시 이강인은 PSG의 히트작이다. 메시와 네이마르가 떠나면서 불가피했던 사업적 손실이 이강인이 보상을 했다. PSG는 메시와 네이마르의 이상적인 대체자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음바페와 호흡하면서 더욱 성장하고 역대급 재능을 지닌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정말 메시, 네이마르급의 엄청난 선수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 국내 축구 팬들은 이강인 선수가 무럭무럭 자라고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스페인 일간지 디아리오 아스는 1월 31일 프랑스 PSG는 네이마르와 리오넬 메시를 떠나보낸 대신 이강인한테 2200만 유로 약 318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강인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열망한다며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4대 스포츠 신문 중 하나인 디아리오 아스는 당장은 아닐지라도 때가 되면 더 나은 팀에 합류할 만큼 발전할 것이라 짐작하는 관계자가 있다며 소개했는데요. 현재 유럽 축구연맹 클럽 랭킹 1에서 3위는 맨체스터 시티,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디아리오 아스는 이강인이 PSG를 전성기 마지막 팀으로 여기고 계속 남을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은 도박이다. 킬리안 음바페가 2024년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떠난다면 또 다른 거대한 축구 선수가 필요한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강인은 2011년 발렌시아 유소년팀 입단을 시작으로 2021에서 2023년 마요르카까지 10에서 22살을 유럽 축구연맹 리그랭킹 1에서 2위 스페인에서 보냈습니다.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는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 네 번째로 많은 드리블 성공을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시즌 스페인 1부 리그에서 돌파 성공 횟수 2위, 드리블 유효 비율 5위였으며 현재 프랑스 리그에서는 경기당 승점 획득 2위, 90분당 도움 기대값 7위인 상황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이 한 외국 언론에 의해 공개되며 축구 팬들이 충격이 빠지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축구 팬들부터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비판하는 축구 팬들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아시안컵에 출격해 무려 64년 만에 우승을 노립니다. 2조에 속한 한국은 바레인, 요르단, 말레이시아과 차례로 조별 예선을 치릅니다. 한국은 1956년 1회 대회와 1960년 2회 대회에서 연속 우승에 성공했지만 이후 준우승만 4번 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등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2024년은 한국의 아시아 왕좌 탈환 최적기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아시아 축구 연맹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았습니다. 여기에 카타르 매체 알카스는 12일 SNS를 통해 아시안컵에 출전한 24개국 감독들의 연봉을 공개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를 지휘하는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이 무려 2,200만 달러 약 289억 원의 연봉을 받아 단연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바로 클린스만 감독이었는데요. 클린스만은 220만 달러 약 29억 원을 받아 2위입니다. 공교롭게 3위가 파울루 벤투 한국 대표팀 전 감독인데요. 현재 190만 달러 약 25억 원을 받는 벤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대표팀 최장수 감독으로 재직했습니다. 벤투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을 16강으로 이끌어 능력을 인정받고도 재계약에 실패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벤투와 계약 기간을 두고 이견을 보였었는데요. 결국 축구협회는 석연치 않은 과정 끝에 클린스만을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축구협회가 검증된 지도자를 놔두고 더 비싼 가격에 클린스만을 앉힌 셈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